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그 알래스카의 피라미드와 알래스카의 터널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오늘 좀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뱅크에 자유 구독료 보내주신 분 박주환님, 그 다음에 현미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슈퍼땡스하고 그거는 이번에는 없네요. 슈퍼땡스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이제 정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숨겨진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가 짐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늘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라나 방송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숨겨진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니고 그 사실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각각 사건을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펄티 얘기가 요즘 나오죠. 근데 이 펄티는 누구냐면 털스 게버드가 DNI를 국장을 이제 그만두면 남편이 희귀암이 걸려서 남편의 투병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표면상의 이유예요. 그래서 털스 게버드가 국장으로 지금 그 그만두고 그 뒤로 오는 사람이 폴트입니다. P-U-L-T-E 이게 라스네임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지금 액팅이라 그랬으니까 임시 대행이죠. 그 DNI 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또 이란 얘기가 나오고 어떤 날은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터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날은 관세 이야기나 세금 이야기, IRS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separate,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들어진 싸움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당이래나 정치인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보기에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힘은 돈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자원을 움직이고 언론에 영향을 주고 정치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혼란만 보고 뉴스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정치인들은 서로 공격하고 또 서로 각 국가 간에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그거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에 있는데 이런 그러면서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면 그 사건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래전부터 유럽에 큰 돈줄을 가진 집안들이 있었죠. 혈통 가문 얘기 오랫동안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미국의 집안들과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금융체계 안에서 큰 힘을 가졌고 특히 1913년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금융제도와 세금 제도는 점점 더 많은 힘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모아준 일이 꼴이 되었습니다. 1913년에 페더럴 리저브 연방
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겨나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모임과 비밀 조직도 함께 움직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모임의 존재에 조차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여러 정부 기관들과 이런 구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모른 채 아예 이용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에이전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은 아예 아주 활발하게 그 딥스를 위해서 움직인 기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는 게 이제 비밀 예산, 블랙 버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돈은 오랫동안 여러 작전을 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딥스가 돈을 만들어서 블랙 버짓이라고 그러고 비밀 예산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작전에 계속해서 돈이 쓰여져 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점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제프리 앱스 땡땡을 떠올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앱스 땡땡을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앱스 땡땡은 훨씬 더 큰 구조 속에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보게 된 작은 창 같은 창문, 윈도우죠. 창문 같은 존재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치인이라든가 사업가, 유명인,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일부 드러났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이야기와 훨씬 더 큰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땡땡은 그 구조의 일부가 세상에 드러난 사례인데 뉴욕에서 벌어진 여러 수사라든가 섬에서 벌어진 수사, 그 다음에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진 단속, FBI의 여러 작전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일부 자료를 보기 시작했죠. 비행 기록이 나왔고 그 비행 기록이 이제 그 섬으로 간 뭐 롤리트 익스프레스인가 하여튼 그런 비행 기록, 그 섬으로 들락날락한 인물들과 이제 그 비행기를 몇 번 탔는가 하는 기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기록이 나왔고 돈이 움직인 기록이 나왔고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했는지도 일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동안 뭐 첫 번째 그 앱스땡땡 파일 공개했을 때 그게 2%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많은 그 자기네들끼리 동영상이라든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추악한 내용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것을 계속 찾고 캐고 이렇게 또 발견된 것을 서로 나르고 이런 지금 현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안에서 지하 통로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 세상에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주 작은 조각밖에 안 되고 진짜 전체 모습은 아직도 대부분 가려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건드릴 수가 없고 뭐 절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슬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이제 압박이 많이 강해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를 단순히 경제 문제로 보는데 또 세금 조사도 단순히 정부가 돈을 더 거두려는 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돈의 흐름을 끊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났고
어떤 사람들과 이제 조직들에는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그런 통로나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죠. 딥스들이. 그리고 블랙 버짓도 만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지금 그들은 조금씩 막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이 펄티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펄티가 매우 갑자기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펄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DNI 국가정보국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펄티가 여러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특히 집과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택국장을 하다가 이제 지금 갑자기 국가정보국장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집문서가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집을 사면 예를 들면 집을 사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기록이 남고, 주소를 옮겨도 기록이 남고,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살았는지,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집문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집문서와 다른 자료들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의 기록이라든가 전화 기록, 전자우편 기록, 은행 기록, 해외 계좌 기록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이런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에 연결돼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또 누가 어디를 자주 들락거렸는지, 그런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흥미로운 부분은 털스 게버드 이야기인데, 그 그녀가 물러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뭐 실패나 뭐 그녀가 뭐 미스테이크를 했다는 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단계가 하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구조를 정리하는 사람으로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면 이제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데, 조사가 끝나면 실제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특히 회계 자료와 돈의 흐름을 중요한 것인데,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돈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모른다고 그러죠. 거짓말도 하고. 근데 돈은 다릅니다. 돈은 움직였던 흔적이 남고, 계좌에 남고, 문서에 남고,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의 말보다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 몇 명을 잡기 위한 일이 아니라 더 큰 목표가 있는데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연결 구조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관세도 따로, 세금도 따로, 정부 인사도 따로, 조사도 따로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국제 협상처럼 보이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그 사람들의 이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겉으로 보면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아주 평범한 외교 이야기처럼 보이죠. 뉴스에서 늘 하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제재를 풀어달라니, 뭐 핵 활동을 줄이겠다니, 감시를 받겠다니, 서로 조건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 그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 협상 뒤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는데 핵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인데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이 공식적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거래를 해왔고 겉으로는 금지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거치고 다른 회사를 거치고 다른 나라 이름을 사용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외교 문제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돈의 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예전에 미국의 우라늄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사업가들 사이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문제였었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거고 이유는 우라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거래 과정에서 움직인 돈 때문입니다. 과거에 움직였던 돈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 오래된 연결 관계도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단순한 외교 문제로 보지 않고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재 문제인데 제재는 생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제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거래하지 마라. 이 돈은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막는 것이 제재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막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다른 길이 생기고 다른 나라를 거치고 다른 회사 이름을 씁니다. 또 다른 계좌를 사용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우회의 길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그런 길을 하나씩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그는 이러한 지금 현재의 이란 자체보다 누가 돈을 벌었는가, 누가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갔는가,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바마 정부 사람들, 클린턴 시절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한 과거에 만들어진 연결 구조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 구조가 다시 조사를 받고 있고 확인된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단순한 이러한 문제만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돈과 권력의 흐름이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 이제 주제를 달리했어요. 이제까지 하던 이란 문제에서 다시 러시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터널 얘기가 왜 나오는지, 왜 그 터널은 단순한 교통시설로 보지 않는 건지, 이것을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신호처럼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터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웃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터널로 연결한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이렇게 웃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계획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고 단순한 공사 계획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터널이라고 하면 기차가 다니는 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연결된다면 무엇이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물건이 움직일 수 있고 석유가 움직일 수 있고 천연가스, 광물, 인터넷 케이블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기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세상은 언제나 길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닷길을 가진 나라가 강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철도를 가진 나라가 강했고 그 다음에는 은행과 돈의 길을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움직이는 길도 매우 중요해졌고, 그래서 그는 이 터널을 이 정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터널을 단순한 철도공사로 보지 않는다. 앞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북극입니다. 북극. 그래서 예전에는 북극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춥고 너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얼음이 녹고 있고 새로운 항로가 생기고 있고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그래서 미국도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고 중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극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될 거라고 하고 베링 해협 터널도 그런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달크 피라미드 얘기, 달크는 어둡다는 소리예요. 근데 달크 피라미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터널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라미드 얘기가 나오는 거냐? 만약에 알래스카 지하에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고, 오래전부터 알래스카 땅속에 거대한 구조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구조물이 바로 달크 피라밋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다 그러지만 여러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터널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대형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땅속을 조사해야 되고 바닷속, 암석, 지진의 위험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터널 자체보다도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 숨기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이야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인데, 본격적으로 달크 피라미드 얘기를 하면 단순히 피라미드가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아주 오래된 시설이며 특별한 힘이나 에너지와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는 더 신비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 계속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유명한 그 달크 피라미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땅속 깊은 곳에 아주 거대한 구조물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은 그냥 큰 건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구조물인데,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크기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도 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름이 왜 달크 피라밋이냐, 왜 어두운 피라미드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색깔이 검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은 존재를 알지 못했고 공식적으로도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으며 쉽게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구조물이 이 화자,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를 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발견한 사람들의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구조물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류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 신비한 이야기도 있는데, 역시 이 구조물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의 거대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발전소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도 쓰지 않고 석탄도 쓰지 않고 원자력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지구 자체의 힘을 이용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인데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길이 있듯이 지구에도 보이지 않는 힘의 길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이크 피라미드는 그 힘과 연결된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단순한 전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과학이라는 것보다는 거의 믿음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것을 오래전 어떤 집단들이 이 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힘을 자기들만 사용하려고 했다고 믿고 쉽게 말하면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크 피라미드는 숨겨졌고 존재도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알래스카에서 자주 보고되는 이상한 현상들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들이고 알래스카에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꽤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거친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거친 자연환경이라는 건 이를테면 눈보라, 추위, 야생동물, 험한 산악지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전자장비 이상 현상도 있습니다. 비행기 장비가 갑자기 이상해진 경우도 있고 통신 장비가 끊긴 적도 있고 나침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다이크 피라미드와 같이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래스카 삼각지대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알래스카에도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이크 피라미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군이 밀리타리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여러 시설들이 그 주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군사 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다이크 피라미드를 감시하거나 연구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우주군 이야기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기지 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깊은 지하에 만들어진 비밀 시설인데 아시죠? 덤 얘기는 뭐 제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알래스카 등등의 덤 지하 군사 기지가 있고 그런 시설들이 존재하는데 지하 기지는 단순히 벙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죠? 전쟁이 났을 때 숨어 있는 장소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죠? 과거에 지하 군사 기지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시설은 서로 연결돼 있고 쉽게 말하면 땅 위에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고 땅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이크 피라미드와 지하 기지가 연결돼 있고 다이크 피라미드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 주변에 시설을 만들고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군사 시설들이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주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주군이라고 하면은 우주 전쟁을 떠올리는데 영화 같은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주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인데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은 밤낮으로 지구를 관찰하고 있고 과거보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고 사람도 적고 너무 멀고 환경도 험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시설을 만들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위성이 더 많아졌고 관측 기술도 좋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숨길 수가 없다. 우주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터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터널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터널 공사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려면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중요한 거고, 중요한 것은 터널 그 자체가 아니라 터널 때문에 새롭게 드러나는 정보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겉으로는 정치 싸움처럼 보이지만, 나라와 나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뒤에서 더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금융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돈의 흐름과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오래된 연결 구조나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 핵심 가운데는 이제 앞으로 대규모 체포나 그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왜 아무도 안 잡혀가냐? 우리는 뉴스에 왜 대규모 체포 소식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아직도 예전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죠. 근데 사람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바로 전체 구조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 한 명을 잡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인데, 그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돈을 어디서 왔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가 보호를 해줬는지, 그 전체를 밝히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를테면 집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낡은 집 하나 허무는 것은 하루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훨씬 오래 걸리죠. 설계도 필요하고, 기초 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도 깔아야 되고, 전기도 연결해야 되죠. 그는 지금 지금 정보는 상황이 지금 예를 들은 것과 같이 상황이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구조를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해고하는 것과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인데, 어떤 사람이 물러나도 그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먼저 자료를 모으고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특히 돈의 흐름을 중요하게 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도 하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은 흔적을 남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어디선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나가죠. 그리고 기록이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돈의 흐름이 많은 것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작전에 그것을 밝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기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조금씩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세상이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여도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도, 세금 조사도, 정부기관 개편도, 국제 협상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방향이 결국 오래된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각각 따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초입에서.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래스카 달크 피라미드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달크 피라미드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대표하는 상징인데, 그것이 실제 건물인지 전설인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가, 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사람들이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달크 피라미드는 단순한 피라미드 얘기가 아니라 오래된 비밀, 숨겨진 기술, 감춰진 정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 전기와는 좀 다른 의미고, 지구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그 힘을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역사라기보다는 거의 믿음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크 피라미드가 그런 오래된 지식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달크 피라미드를 단순한 고고학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바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누가 진실을 알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숨기고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라나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게 이 정보, 새로운 그 숨겨진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이것이 정보의 고가 곧 힘이며 권력이죠. 정보를 모르는 사람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크 피라미드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나에 드리면서, 이거를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게 존재하냐? 누가 알고 있냐? 왜 공개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세상에 앞으로 이런 질문에 답이 나오면서 세상이 앞으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돈의 흐름도 바뀌고, 무역하는 방식과 무역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터널 이야기, 북극 이야기, 달크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부는 이게 사실이고 일부는 또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그 변화가 드러나는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터널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것을 터널을 만든다니까 그런 것을 계속 지켜볼 수 있고, 알래스카 관련 자료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달크 피라미드 얘기를 단순한 소설이나 전설 같은 거로 들으시지 말고, 실제 사건이나 실제 장소가 그 바탕에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공개하면서, 공개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치라든가 돈이라든가 전쟁, 기술, 북극 개발 같은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알래스카 다크 피라미드는 그런 변화 뒤에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요게 좀 마지막 부분인데 계속해서 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그 체계를 읽으실 분은 읽으실 텐데, 블랙 피라미드 오브 알래스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검은 피라미드라는 책이 있고, 이것은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보고서, 이상한 사건들, 목격담, 군 관련 이야기들이 알래스카에서 벌어졌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가 아니고 여러 영상과 다큐멘터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삼각지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버뮤다 트라이앵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버뮤다 트라이앵글 삼각지대처럼 자주 언급되는 곳인데, 이를테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자장비가 이상하게 작동했다는 이야기,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그곳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과장될 수도 있는데 일부는 사실이고 모든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한 허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린다 몰튼 하우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오래전부터 UFO와 이상현상에 관한 얘기를 해온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녀의 자료를 완전히 믿지는 않죠. 그러나 전부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볼 때 좀 조심해서 봐라. 린다 몰튼 얘기는 오랫동안 그녀는 UFO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일부는 막 뭐 일부는 아니다 이러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터널 계획이 중요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터널이 만들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북극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린랜드를 뭐 장악했다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하여튼 그 그린랜드에 이제 미국의 기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고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 속에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터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새로운 소식이 더 나오면 제가 이거를 오늘 하여튼 일단은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계획, 숨겨진 그런 작전의 목적이 알래스카 다크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고, 그 현재 그 알래스카 다크 피라미드와 러시아 터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로 알래스카와 피라미드와 터널 얘기를 좀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 미리 한번 들어두셨으면은 그런 얘기가 들었더니 여기 나오는구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좀 흥미로운 얘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전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드렸는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해도 괜찮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 보내신 박주환님 또 현미진님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는 이번에 없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유로 그 다음에
멤버 안 하신 분들은 멤버를 해주셔서 라라 방송이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외로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서로 화합해서 그런 댓글로 여러분들이 코레스판드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의 라나 방송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